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 등 4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핵심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걸로 보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과 시간 동안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경내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구속심사는 오후 1시 30분에 열립니다. 한 총재가 받는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 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교단 자금으로 구매 대금을 치렀다는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입니다. 한 총재는 그러나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다만 권 의원과 만나 세뱃돈 100만 원과 넥타이를 건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소환 조사 하루 만인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하다 권 의원 구속 이후에야 나오는 등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특검의 조치는 국제적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고령인데다 심장 질환이 있어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총재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영장이 청구돼 오후 4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7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계엄 때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곧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오늘 새벽 3시 반이 지나 검찰청사를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17시간 반 만입니다. 조사 후 심 전 총장은 어제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의견 있었는데도 즉시 항고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판단에 후회 없으십니까?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 석방 지휘와 관련해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3차례 통화를 나눈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특검은 이 통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답변했고 조서 열람만 5시간 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장관도 곧 부를 예정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의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대규모 규탄 대회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옹호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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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송환석 원내대표는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 100일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데는 하루면 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전과가 몇 범인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불러도 될 듯한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이크를 넘겨받은 장동혁 대표는 더 센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이 보수의 심장에서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그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 건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시절 여권의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강행 처리를 규탄한 광화문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극우 논란을 의식한 듯 규탄대회 성격에 어긋난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은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곳곳엔 윤어게인, 윤 전 대통령 석방 등이 적힌 깃발과 현수막이 나부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이재명 당선 무효! 민주당에선 명분 없는 투쟁이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홍 후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며 가출한 불량배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곳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이후 추석 연휴 전까지 대전과 인천 그리고 서울에서 전국관이 여론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5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신념입니다. 민생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경영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폐지도 이달 정기국회 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법안 처리 속도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독재!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시죠? 민주당은 입법 독재, 법원 찬탈, 그리고 반기업 입법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두시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임죄 폐지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얼마 전 우상혁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바로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 선수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사건이 화제였는데요. 지난 20일 남자 20km 경보에 나선 브라질의 카이오 본핌 선수 1시간 18분 35초라는 기록으로 메이저 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본핌은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시작한 레이스가 3km를 지났을 즈음 뭔가 손에서 허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손에 있었던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금메달을 따면 아내가 화내지 못할 것 같았다면서 필사적으로 달렸다고 털어놨는데요. 경기 후에 취재진을 상대로 반지를 꼭 찾고 싶다고 알렸는데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도 이 반지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고 반지를 주운 사람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반지 주인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지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한 듯한 카이오 선수. 돌아온 반지에 입을 맞추며 감격했습니다. 미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 올렸는데 여행에 필요한 이스타의 수수료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에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자 기존에 비자가 있으면 출입국에 문제가 없고 비자를 새로 신청할 때 한 번만 적용된다며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홈페이지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이스타 신청에 수수료 $40가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타는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이 가능한 전자여행 허가입니다. 이 수수료가 기존 $21, 약 3만 원에서 배 가까이로 오르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도 기존 $1,000의 100배인 $10만,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당장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The country would rather not have to pay $100,000, but they'd rather. How do you do that? You hire Americans. So there's an incentive to hire American. 포고문 서명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세부 방침을 놓고 혼선이 커졌습니다. 미 러트닉 상무장관이 해마다 다시 신청할 때마다 이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언급하면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을 떠나지 말고 해외에 있다면 서둘러 귀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새 수수료 규정이 미국 재입국 시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혼선이 커지자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며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H-1B 비자 소지자는 평소와 동일한 범위에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며 이번 조처는 새로운 비자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미국 보수 청년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열렸습니다. 보수 인사가 총결집해 최대 10만 명이 모였는데 단순한 애도를 넘어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이 미 전역에서 몰려든 추모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보수 청년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찰리 커크를 추모하기 위해 행사장 주변까지 포함해 최대 10만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커크는 2012년 고교 졸업 직후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했습니다. 대학과 고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친트럼프 노선을 확산시키며 공화당 차세대 지지층을 조직해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지난 10일 유타주에서 유세를 준비하던 중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이날 추모식엔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등 미국 보수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Celebrate the life of a great man today. Really a great man. He's a young man, but a great man, and we look forward to it. It really is. We want to look at it as a time of healing, a time of whatever. That something like this could have happened is not even believable. 추모식 무대에선 기독교 세체가 짙은 상징과 애국적 요소가 강조됐고 커크는 보수 청년 운동의 순교자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You thought you could kill Charlie Kirk? You have made him immortal. You have immortalized Charlie Kirk. And now millions will carry on his legacy. 미국 보수 진영은 이번 추모식을 트럼프 지지층 마가가 총결집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중입니다. 마가 지지층은 커크의 피살을 정치적 폭력의 결과라며 진보 진영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커크를 비판했던 발언자들이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미국 언론들은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피해 지역이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등에서도 피해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KT가 황정아 의원실에 제출한 소액결제 피해 현황입니다. 고객들이 피해를 본 지역에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말고도 피해 지역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달 초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영등포구에선 15명이 약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곧바로 서초구에서 피해가 이어졌고 며칠 뒤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도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 4일과 5일에도 100건에 달하는 무단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KT는 국회에 4일과 5일은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피해자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1차 브리핑 때 말씀드린 피해 고객은 278명, 피해 금액은 1.7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피해 고객은 362명으로 84분 증가하셨고 피해 금액은 2.4억 원으로 0.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KT는 해킹범이 자동 응답전화, 즉 ARS 신호를 탈취해 소액결제에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ARS에 한정해 피해를 파악하는 게 소극적인 대응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피해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고 넓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회사에 그 데미지가 입지 않는 쪽으로만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피해 규모와 지역이 점점 늘면서 전수조사와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뉴욕으로 갑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선언과 함께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정상으로 공개 토의도 처음으로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서 모두의 AI란 기조 아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밝혔습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핵화에 대해서도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대구는 16도, 춘천은 1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인천 25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